디귿까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빼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하고 오른쪽의 대소 관계를 찾고 싶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면 돼. 빼가지고 결과가 0 이상이니까 왼쪽 게 더 큰 거야. 참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네? 맞아? 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무답 다 했습니다. 끝났고요. 어디 하면 되죠? 오늘 좀 나가야 되는 게 조금 여기가 조금 헤비해. 여기가 조금 무거운 단어. 일단은 당신들한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공식만 그냥 알려주고 넘어가는 수준으로만 딱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코시슈바르츠는 이제 사실은 좀 비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과서에 있긴 한데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교과서에 막 문제로 그냥 들어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게 정규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능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 산술기하 평균은 수학 원과정 가서 최대 최소 이제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이제 암기가 충분히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 당연히 프렌트 기준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명제 조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 쪽 라인 좀 지났고요.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너네 이거 이 프린트를 좀 한 번 정도는 좀 이제 정독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확실히. 알겠지? 정독을 해서 좀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 제가 노트라고 했던 건 뭐냐면 노트는 당신들이 주목하라는 거야. 알겠지? 네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노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거 좀 주목하시고 저라면 일단 오늘 산술기하 평균 쪽으로 넘어갈게요. 산술기하 평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일단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일단 산술 평균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평균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면 전 과목에 대한 평균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과목 평균이 80점이야.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냐면 내 과목의 총점을 갖다가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버려요, 그죠? 그게 이제 산술 평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상은 두 개예요. 두 개를 더한 것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술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 평균은 일단 이제 넓이 관련된 평균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이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넓이 관련한 이제 평균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개념으로서 기하 평균이라는 의미는 이 계산을 뜻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 대소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저 대소관계가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는 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여기에요. 그렇죠? 이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이제 부등식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루트 AP.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이상이야. 이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성립돼요. 절대 부등식이고 일단 증명을 해줄게. 증명은 항상 똑같아. 증명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 된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좀 이렇게 합시다. 확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두 대상의 대소관계를 알고 싶어. 뭐 한다? 빼본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빼보는 거야. 그럼 이제 빼보면은 이제 어떤 관계를 좀 얻냐면 이게 좀 보기가 조금 이제 쉽진 않은데 일단 통분. 통분하시면 2분의
자 A. 자 얘가 통분되면 2분의 2루트 A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AB. 그 다음에 뒤쪽으로 플러스 B 갈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보인다 이거야.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의 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 자 곱하기 루트 B라고 볼 수 있고 뒤쪽은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이것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 맞지? 여러분의 자, 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정리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의 이제 제곱일까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게 2야. 항상 0 이상이 된다. 어떤 것의 제곱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습니다. 그렇죠? 얘들아, 그만 좀 줘라. 알겠어? 쉬워서 조는 거야? 아니면 힘들어서 조는 거야? 힘들어서 조는 거야? 아, 나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도 자고 싶어. 네가 수업 대신할래? 나 자게. 나도 졸게. 씨. 됐죠? 이거 증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뺐더니 0 이상이라는 거는 원래 대소관계가 왼쪽이 적당한 얘기죠. 그런데 저건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표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자 오른쪽에 정리된 걸 다시 써드릴게요. 알겠죠? 오른쪽에 써드릴게요. 다시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때 여기서 양변의 2를 곱한 식을 갖다 사용합니다. 알겠죠? 문제풀이용 일단 산술기하 평균을 자 이걸 사용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미지는 이렇게 기억한다. 자, 두 수의 합이 2루트 자, 곱보다 이상이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합이 2루트 곱보다 이상이다. 자, 저렇게 사용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용할 때는 이 모양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된 목표고 이름은 산술기하 평균,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대소관계로부터 나온 식입니다. 이게 절대분식이고 절대분식을 이제 양변 2를 곱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절대분식이에요.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근데 또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갑자기 좀 응용이 또 안 돼. 또 그래서 내가 밑에 한글로 텍스트로 써놨어. 합이 2루트 곱이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밑에 기하 증명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기하 증명은 오른쪽에 그림 내가 그려놨는데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안 다룰게요 지금. 그 다음에 일단 노트 2번을 별표 하나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표 2개 치고 노트 3번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딱 치면 될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은 노트 2번과 노트 3번 정도 다루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더 할 것도 없고. 자, 첫 번째 노트 2번에서 의미하는 걸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노트 2번에서는 합 일정 곱 최대라는 말하고 2번에서 곱 일정 합의 최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뜻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나올 때 싸그리다 이제 그 모르는 이제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는 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왼쪽 값을 주던가 오른쪽 값을 주던가 두 개 중 하나는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1번 자 문제 상황이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두 대상을 더했는데 합이 일정하다. 합이 상수야. 이게 만약에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가 K다. 상수로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졌어. 일정.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저 산술기하 평균에서 A 플러스 B 값이 K로 바뀌는 거예요. 상수로 하면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식이 써지는데 이거를 A 곱하기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자 조건 나왔어. A랑 B는 무조건 나눠줘.
이거 없으면 쓰지도 마세요. 알겠죠? 산술기 같은 게 적용할 때 A, B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알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양수 쪽이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하더라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4분의 K제곱 A, B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A 곱하기 B는 이 값을 넘을 수 없어요. 얘 이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입니다. 이런 소리야. 대체 무슨 얘기냐면 합 일정 조건에서는 뭘 알 수 있다?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됐지? 납득되시죠? 그냥 상황이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곱하기 쪽을 일정한 조건을 주면은 합 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드리면 2번에 이런 내용이에요. 2번에 곱 일정 조건을 만약에 준다라고 쳐봐. A, B를 K, 상수 K로 줘. 상수 K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주면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제 K가 들어가는 자리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루트 K 이렇게. 그럼 나는 얘를 갖다 정리할 때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A 플러스 B에 이제 정리가 이미 돼 있냐? 끝났지? 얘가 지금 2루트 K로 일단 일정이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2루트 K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곱 일정 조건에서는 합의 최소를 알 수 있다.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다. 자, 곱의 최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 적용은 합일정 조건 또는 곱일정 조건이 없으면 쓰지 않는다. 알겠지? 다시 산술기하 평균은 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나 곱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쓰지 않는다. 알겠죠? 무조건 안 돼. 예를 보겠습니다. 자, 얘 8번은 첫 번째 합일정 곱 최대인 경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예제를 바로 옆에다가 달아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A 양수, B 양수 있죠? 이거 첫 번째 이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없으면 산술기하를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자, 3A 플러스 2B가 12가 된다. 자, 3A 플러스 2B가 자, 12로 더한 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를 더했는데 12로 일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합 일정 조건이에요.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중요한 마인드는 내가 이거를 A, B로 정리하니까 이 모양이 아니면 적용이 또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실제로는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A랑 B가 하는 역할이 여기서는 3A와 2B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뭉텅이씩 보셔야 돼요. 뭉텅이로 봐야 돼. 뭉텅이로. 그치? 가요가 너 이미 다 했던 거니 이거? 어떻게 저렇게 지금 처음 하는 건데도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집에서 따로 뭐 공부하는 거 있니? 과외하니? 수학 과외해? 집에 와서 그럼 공부 또 따로 그냥 하는 거야? 수업 안 듣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학원을 나왔는데 지금 생판 처음 하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못 받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잘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납득이 되기도 해요. 계속 할게. 너네는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 못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들은 수학을 잘하려고 다니는 걸까? 목표가 뭐야, 니들은? 니네 여기 왜 다녀? 저는 이 반에 들어오면은 난 그것밖에 안 떠올라. 얘네는 도대체 여기를 왜 다니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냥 부모님 등 떠밀려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 알겠지? 네 인생이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야. 하고 싶은 걸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 강단이 없으시면 그냥 공부하세요. 삐대지 말고. 알겠지? 그 정도도 부모님이랑 상의 못할 그런 강단이라면 공부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럴 깡도 없으면서 지금 앉아가지고 돈 낭비하는 것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좀 진짜 답답한 인생 사는 애들 보면 진짜 답답해 죽으려고 해. 알겠지? 맞아, 여기서 답답하게 살지 마.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할 거면 하고 적당히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지? 그 시간에 딴 걸 해. 시간 아까우니까. 이런 마인드야. 알겠지? 그리고 그 정도도 부모님을 꺾을 수 없는 마인드라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네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냥 네 부모님 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맞아. 알겠니? 중학교 1학년이면 몰라도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부모님 설득할 수 있을 나이거든요. 맞아. 계속 할게. 실전에서 적용하는 모습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일정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한 뭉텅이, 그러니까 이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여기서 두 개의 합이 이렇게가 두 개가 12로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게 맞춰서 일단은 산술평균을 작성하세요. 어차피 A랑 B가 양수기 때문에 3A도 양수가 결정이 나고 2B도 양수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더한 게 이게 두 개 더한 게 자, 2루트 곱이에요. 작거나 같다 2루트 곱이에요. 곱은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6AB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10이라고 일정하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 대신에 12를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이니까. 됐죠?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엔 12, 자 2루트 6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합 일정 조건 때문에 왼쪽의 합이 그냥 일정 상수로 그냥 취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양변을 2로 나눠. 내가 알고 싶은 건 a, b의 배수 관계예요. 오케이? 양변을 a로 나눠, 2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6ab 됐을까? 그리고 뭐 할까? 제곱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 제곱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양수 쪽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자 36으로 가는 것 같고요. 6ab가 되는 거. 양변을 뭐로 나누실까요? 6으로 나누시면 너가 이 조건을 얻게 돼. 그러면 따라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자면 a 곱하기 b가 6 이하야 라는 것은 두 개의 곱의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예요. 됐죠? 이런 소리야. 곱의 최대값이 6이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래서 그 최대값이 되는 AB는 뭔데?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AB의 최대값은 6이에요. 6 이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인데 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기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 자 등호 성립 자 조건이라는 것을 사실 절대 부등식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을 같이 따져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들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등식 옆자리에다가.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등호가 성립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은 6인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작거나 같다 중에 등호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즉 A, B가 6이 되는 조건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6 이하인 건 알겠고 그래서 6이 되는 건 어떤 케이스인데 근데 자 잘 들으세요. 등호 성립 조건은 자 이렇게 한다. 자 더하는 자 두 대상이 값이 같을 때야. 더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챙겨야 돼. 이 말뜻이 뭘 뜻하는 건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더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가 대상의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좀 시켜드릴게. 자, 더하는 두 대상을 뜻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합을 뜻해요. 여기서 합자리에서 더하는 두 대상은 A랑 B예요. 즉
이 문제에서는 더하는 두 대상이 뜻하는 게 얘를 뜻하는 거예요. 3a랑 2b를 뜻하는 거야. 그제? 자, 원리를 잘 이해하자. 이걸 책으로 풀이 과정으로 공부하면 진짜 답답하게 풀 수밖에 없어. 원리를 이해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게 등호가 나오는 조건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더하는 두 대상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수를 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잘 따져. 같은 수를 더해서 6이 나오는 게 몇 더하기 몇입니까? 그렇지. 3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3인 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됐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야. 진짜 책으로 공부하시면 답답해요. 알겠죠? 풀이과정도 이상하게 2차 방식 세워가지고 구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를 인지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같은 수를 더해서 6이 나올 거면 3 더하기 3이 아니니까 이거야. 됐죠? 따라서 자 정답.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A가 얼마인데? 3A가 3이니까 A가 1이고, 그렇지. B가 2분의 3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분의 3이면 A 곱하기 B가 최대값 6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지금. 됐죠? 틀렸니? 틀린 거 없어. 네. 잠깐 미안해. 여기가 아니고 여길 봐야 돼. 여기 좀 붙여.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꺼진 거니? 아니요. 아직 안 꺼졌지? 아니 불빛이 켜져 있어? 불빛만 켜져 있으면 돼. 안 꺼진 거야. 네. 됐어. 여기 다시 얘기해줄게. 여기 6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지.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고, 두 개를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돼. 6이고 6이죠. 뭐가 이상하다 했다. 수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개 더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대상이 같아야 되고, 같은 두 개를 더했을 때 12가 나오려면 각각이 6이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도 놓칠게. A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A가 2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3이어야 된다. 그럼 딱 맞죠? A 곱하기 B가 최대값인 6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A가 2고 B가 3인 것이다. 딱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라서 따라서 부정식 작성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가 성립하는데 자 여기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 돼요. 항상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줄일게.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된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조건만 써도 된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은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3A가 2B랑 같은 것이야 라고만 작성하시면 충분해요. 거기까지. 근데 내가 직접 같게 하는 A, B를 찾아야 된다라고 치면 풀이를 절차를 이렇게 밟으셔야 돼요. 오케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 더해서 12가 나오게끔 6으로 세팅해요. 거기 1번, 얘 8번에 1번 제일 끝에 보면요. 이거 적혀 있어요. 그죠? 등호 성립 조건 항상 그 부등식 끝에다가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풀었어? 그 2번을 보면요. 2번은 산술계약 평균 적용한 거고, 등호 성립 조건 이거 그냥 필기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어요. 그거 안 적어놨어요. 이거 등호 성립 조건 이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적어놨어요. 좀 써놔. 더하는 대상의 값이 같을 때, 얘랑 얘 값이 같을 때, 그렇죠? 합 보시고 6 더하기 6이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내가 1번 푼 거야, 1번. 1번에 대한 예를 다뤘고요. 자, 두 번째 2번에 대한 예를 다뤄볼게요. 두 번째는 고비일정 조건일 때 사용하는 거고, 2번은 왼쪽에다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그 양수 조건 체크하는 거는 너무너무 기본이다. 이게 없으면 산술계약은 못 쓰고요.
자, 곱 일정 조건 줘버립니다. A 곱하기 B가 2로 일정이다. 자, 이렇게 주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4A 플러스 B제곱의 자, 최소를 찾고 싶다 이거. 최소값 찾고 싶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등호선임 조건까지 같이 체크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서는 더하는 주 대상이 뭐야? 얘요. 알겠지? 쟤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러스 B제곱 합이 작거나 같다 2 루트 곱.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4 A제곱 B제곱. 그죠? 그러면 묶어서 2A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럼 실질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풀려야지 맞냐면 앞에 2는 그대로 빼고 날리면서 절대값이 사실 달려야 되는 게 원칙이야. 알겠니? 그러나 A랑 B가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A, B도 양수, 2 곱해도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풀리죠. 거의 4AB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조건에 따라서 A, B가 뭐로 일정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확인하세요. 2로 일정이니까 이 값을 2로 대체해도 되는 거죠. 값이 얼마입니까? 8이다. 그럼 부등식 정리할게. 결론이 뭐냐면 이게 시작이었고 이렇게 끝났어. 그지? 따라서 자 4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자 8 이상이다. 합의 최소값 됐지? 8이 최소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고요. 자, 우리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저 최소값을 갖는 저 AB 값에 관심이 있어. 근데 최소값을 갖는 게 뭐냐면 등호야, 등호. 이 값이 8이 되는 경우를 따지는 거야. 이해되지? 등호 성립조건은 저걸 따지는 거예요. 최소값을 갖는 지점. 그러면 이제 뭐야? 등호 성립조건은 무조건 뭐라고요?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8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각각? 4고 4고 맞죠? 4여야 돼. 됐지? 그럼 첫 번째 4a제곱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a제곱이 1이어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a는 풀마 1이 맞는데 a는 양수니까 1로만 설정하면 충분하다. 됐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b제곱이 4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 b는 일반적으로 풀마 2가 맞지만 양수 쪽으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2로 결정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실제로 a 값에 1을 대입해보고 b 값에 2를 대입해보면 두 개 더했을 때 8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8이 되게끔 하는 조건이에요. 시험에 한 개씩 낼게. 이거 하나, 합일정 조건일 때 하나, 곱일정 조건일 때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건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당연히 최소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최소를 가질 때의 A, B 값을 구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됐지? 이렇게. 아마 요거 프린트 보시면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게 약간 기본 타입이거든요. 지금 두 개 다뤄드렸던 게 약간 기본 타입. 노트 3번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약간 좀 식을 변형하는 타입을 갖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 세 개만 잘 하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걸 벗어나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부터 다뤄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핵심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는 핵심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거 1번 타입은 경우는 이제 문제 좀 써드릴게요. 자, 자 x가 자 7보다 크다. 이거 일단 부등식 조건 주는데 이거 어디서 쓸지 일단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7분의 자 1의 최소를 갖다 찾고 싶다. 자 이거에 관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좀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을 조금 말씀해드릴게요.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저거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야 돼. 인정하시죠? 맞아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산술기하 평균 쓰고 싶은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쓰려면 두 가지 상황이 필요해. 방금 했던 거야. 자, 첫 번째
자,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거나 두 번째, 곱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잘 이해해봐. 합일정 조건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곱일정 조건 쪽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아이디어부터 먼저 설명할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세모분의 1에다가 뭘 갖다 곱해야지 1 나와? 세모. 즉, 얘랑 약간 역수 느낌이 나는 것들을 곱하면 상수 1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됐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분모 쪽을 식으로 변형할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너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 식을 변형을 할 때 x-7이라는 분모는요 변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변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쪽을 건드리면 안 되고 분자 쪽을 건드려야 돼. 근데 이제 분자 쪽을 이제 식을 갖다 변형할 때 얘랑 곱해가지고 없어지게끔 만들어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x-7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앞에는 x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뭐만 딱 빼주면 될까? 7만 딱 빼주면 되겠지? 근데 상수야 기본적으로. 빼기 7을 했으면 값이 변했잖아. 안 변하게끔 만드는 게 뒤쪽에서 플러스 7 해주는 작업이 상수예요. 그죠? 아이디어 이해했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7분의 1이라는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x 마이너스 7 앞에서 7 뺐어요. 뒤에다가 보완해요.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상수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봐. 이 두 대상이 곱이 일정이야. 곱이 뭐로 일정이죠? 1로 일정이야.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1로 일정. 그러면 뭐 쓸 수 있다? 산술기하 쓸 수 있다. 하나 더 체크해야 돼. 산술기하를 쓰는 대상들이 다 무슨 수여야 돼? 다 무슨 수여야 돼? 양수. 그걸 어디서 체크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지. x-7이 양수가 보장된다. 그치? 그럼 이게 양수예요, 양수. 됐죠? 이때 쓰는 거예요. 양중이 판정 맞고, 곱하기가 일정이다. 그럼 쓰는 거야. 자, 잘 따라와. 얘 더하기 얘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러면 자, 밑에다 다시 작성해 드릴게. 앞에 거 더하기 자, 뒤에 거 바로 작거나 같다 2루트 곱이야. 합은 2루트 곱이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2루트 곱인데 곱이 얼마였지? 그렇지. 그냥 1이야. 얼마야? 6미터.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봐봐. 문제가 있어. 식의 값은 나는 얘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지. 맞아? 근데 내가 변형한 거는 내가 산술계합평균 쓴 거는 요 앞부분만이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부등식의 성질. 필요한 거는 이 초록색 부분 더하기 7이니까요. 여기에서 부등식 양변에 뭘 갖다 더한다. 그렇지. 이게 부등식의 성질 쓰는 작업입니다. 7 더한다.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전체 값이니까 이렇게. 자, 따라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x-7 자 플러스 x-7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2 더하기 7 9 이상이 된다. 이렇게 작성하면 충분히. 최소값이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9가 최소가 됩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가 x가 맞다, 얘들아. 양변 7 더하시면서 여기 상수가 이렇게 됐죠? 됐죠? 최소값이 9가 나와요. 정답이 9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답은 최소값이 9가 나오니까 9까지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해 드릴게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최소값인 9를 뽑아내게 하는 최소값인 9를 만들게 하는 그 x값이 얼마냐 이걸 갖다 체크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의점이 이거예요. 너가 식을 변형했으니까 변형된 식 자체에서는 산술기하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그럼 너가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한 부분을 식에서 찾아야 돼. 어디죠? 어디죠?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얘가 2가 되는 케이스가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더하는 두 대상은 어떨 때? 같을 때지. 진짜 답답하다고요.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고 있어. 얘랑 같으니까 x-7하고 x-7분의 1을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고 있다니까? 진짜 답답할 놈이시죠?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더했을 때 2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더하는 게 같아서 결과가 2여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1이고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x 얼마? 끝났지? 자, x가 8일 때, 자, 등호 성립.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등호 성립 조건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괜찮죠? 주의점. 자, 주의점. 너네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야.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할 때 여기서 체크해. 여기서 체크하면 바로 틀립니다. 알겠죠? 얘가 더했을 때, 더했을 때 9가 나오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틀려. 근데 이거 완전 틀린 거죠? 너가 산술기하 평균을 어디서 적용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산술기하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해야지 맞는 거예요. 됐죠?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네. 빨리 갔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응용되는 케이스 중에 식전개 하는 거. 식전개가 아니라 식 변형하는 거. 식 변형하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얘는 식 변형이었죠? 얘는 식 변형이었는데 식 변형을 어떻게 맞춘다? 분모 기준으로 식 변형한다. 알겠지? 분모를 이제 식 변형할 수 없으니까 분모 쪽으로 기준을 잡고 분모의 모양과 곱했을 때 일정이 나오도록 역수 느낌 들도록 앞에를 모양을 이렇게 바꿔준다. 됐죠? 그리고 나서 쭉 풀면 돼요. 자, 두 번째 건 뭐냐면 전개하는 타입이야. 자, 전개하는 타입 얘기해줄게. 자, 식전개하는 타입이고 예제 1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두 가지 정도 보여줄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 두 식이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전개하십시오. 그렇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전개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자, 두 가지 다 다룰 시간이 없어. 하나만 다룰게.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됐죠? 식 두 개가 저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전개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것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예요. 얘 최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저 식을 전개한다. 일반 전개거든요. 얘 이렇게 한번 전개하고 밑에 거를 이렇게 밑에 쪽으로 전개 두 번 한다. 됐지? 앞에서부터 전개하면 3a부터 분배 법칙 쓰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b분의 6a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b 전개하면 자 b분의 6a분의죠. a분의 6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정리 조금만 할게요. 덧셈만 할게. 자, 정리하시면 20 플러스 b분의 6a 플러스 a분의 6b 이렇게 나오죠. 포인트가 뭘까? 곱 일정 조건이 보여. 여기가 곱이 일정이에요. 두 개가 곱한 게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뭐를 일정할까요? 두
개 곱한 게 뭐로 일정해요? 두 수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 뭔 소리야? 너는 b분의 6a랑 a분의 6b를 곱하면 1이 나와? 36으로 36으로 고비일정. 고비일정 조건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산술기 같은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사전에 조건 보니까 A 함수, B 함수 첫 줄 나와 있습니다. 체크 안 할게요. 당연히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뜻이거든요.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가 동일한 조건이고, 일단 산술기 같은 걸 적용하시면 합은 2 루트 곱이에요. 근데 곱이 아까 36이었죠? 36이에요. 그랬더니 자 12가 된다고. 자 따라서 자 B분의 6A 더하기 자 A분의 자 6B는 12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체 값이죠. 여기까지의 값에 뭘 알고 싶다? 최소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양변에 뭘 갖다 더한다? 부등식 성질 양변에 20을 더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 계산하는 게 얼마니까? 32니까 자, 이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은 32 이상 나오게 됩니다. 최소값은 32 정답.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정답은 32야. 그리고 나서 궁금해. 등호성립 조건 뭘까? 최소값인 32가 나오게끔 하는 A와 B 값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한 그 부등식 부분을 찾아.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산술기하 평균 적용한 부분 저기입니다. 그죠? 더하는 두 대상이 얘랑 얘가 자, 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고요. 얘를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없어. 알겠지?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은 걸 두 개 더해서 12가 나오려면 앞에 게 6이어야 하고 뒤에 게 6이어야 하니까, 그치? 우리는 뭘 푼다? 일단 B분의 A가 1이 되는 케이스를 통해서 A랑 B랑 그냥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A는 B랑 같아야 된다는 게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던 아까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죠. A랑 B가 같기만 하면 되니까. 등호성립 조건. 끝이야. 넘길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 딱 보고 치울게. 알겠지? 세 번째 케이스 보고 힘들다. 나도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서로 지금 비율적이야. 맞아. 내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도 비율적이고 니네가 설명드리면서 자는 것도 비율적이고. 이럴 거면 그냥 둘 다 니네 자습하고 나 그냥 쉬는 게 서로 이득입니다. 이런 거.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양수. 자, 위에 거 첫 번째 거랑 좀 비교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얘기했는데, 마지막 얘는 주의사항에 가까워. 주의사항에 가깝고, 거기다 이제 주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하고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틀린 풀입니다.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요. 이거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졸업해요. 왜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설명 좀 해줄게.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는 그냥 이거야. 앞에 풀었던 문제는 유사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저한테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이제 뭐 한다? 보자마자 전개한다. 전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알겠지? 전개해서 푸는 거는 따질 것도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괜히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좋은 생각이야. 일단 첫 번째 나는 봤더니 일단 이런 거 같아.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거 따로 일단 생각을 해서 최소값을 갖다 좀 찾아보는 거야. 하나하나 따로. 근데 A, B가 어차피 양수고 별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이제 이런 거거든. 산술기하 평균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앞에 거 먼저 봐봐. 이거 지금 앞에 거는 A 플러스 B가 자 2루트 자 A, B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뒤에 거 얘는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자 2루트 AB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있어.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곱한 거 최소값은요. 얘는요. 이거 아닐까요? 얘 어차피 최소값이 얘고요. 이 녀석 최소값은 어차피 얘니까요.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루트 AB분의 자 루트 이거 4 풀면 그냥 2죠. 이렇게. 그러면요. 무변에서요. 얘가 곱해지면서 날아가면서 2 곱하기 2라서 최소값이 8이 나와요. 보자마자 바로 틀린 풀이 있었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저거 나오면 죄다 이렇게 풀어서 틀려요. 빵점짜리 빵점. 답도 틀리고 풀이도 틀렸어. 알겠지?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나올 때 이거 냅니다. 수학과에서. 근데 이거 낼 때 이거 왜 틀렸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 1번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2번이 틀린 거야. 2번. 실질적으로는 2번이 완전히 틀린 얘기고 1번은 그냥 중간 과정 쓴 거야. 저게 틀렸다라고 볼 수 없어요. 2번이 틀린 건데 왜 저게 이제 안 되는 거냐면 봐봐. 얘가 8이 나오려면요. 궁극적으로 이거야. 얘가 8이 나오려면 앞에 거의 최소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뒤에 게 최소값이 얘가 나와서 그 최소끼리 곱해서 최소를 만들어야지 최소값이 8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따져보는 거지. 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드리면 첫 번째 거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뭡니까? 라고 따졌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소값을 갖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최소값을 갖는 조건은 더하는 두 세상이 같을 때 앞에 건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랑 같을 때군요. 그죠? 맞아요? 그래야 최소값을 예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두 번째 얘는 뭐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럼 이건 뭘 주냐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이게 플러스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결국 4A는 B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그 조건은 B가 4A여야만 해. 그지? 맞아요? 그럼 네가 이거 전체 뭉텅이를 최소값 8로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 두 개를 동시 만족하는 그런 A, B를 찾아야 돼. 무슨 얘기야? A랑 B랑 같으면서 B가 4A가 되는 그러한 A, B를 찾으면 이 순서상을 찾아보시면 얘가 성립할 거예요. 근데 있냐고. 절대로 없지. 공존할 수가 없죠. 공존할 수가 없죠. 지극히 상식적이야. A랑 B랑 같으면서 B가 4A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맞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최소값을 동시에 나오게 해주는 그러한 동시에 최소값이 나오게 해주는 A, B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동시 만족하는 A, B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둘 다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동시 만족하는 A, B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A, B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8이 되게끔 하는 A, B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8이라고 말할 수 없지. 얘네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8이 되는 A, B가 없는데 어떻게 최소값을 8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칙적인 풀이는 뭐냐면 왼쪽을 따라가요. 원칙적인 풀이는 전개하는 게 원칙적인 풀이야. 전개해서 고빌정 조건을 만드는 게 원칙적인 풀이. 전개합니다. A 전개하시면 1 플러스 B분의 4A B 전개하시면 A분의 B 플러스 4 아까랑 풀이 똑같죠? 5 플러스 5분의 4A
B분의 4 1 플러스 B분의 4 A분의 B 플러스 틀린 거 없는데? 여기가 5라서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까지 정리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곱하기가 일정 조건이잖아. 자, 곱이 뭐로 일정? 4로 일정. 이제 좀 보이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산술기 같은 경우 여기서 이 짓을 하지 말고 상관없긴 해. 잘하면 상관없긴 해. 그냥 새로 그냥 작성하는 게 낫습니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 다 작거나 같다. 2루트 곱이에요. 2루트 곱인데 곱이 아까 4로 일정하다는 거 이제 구해놨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값이 얼마입니까? 4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분성립 조건 바로 뽑아요. 최소값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등분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같을 때 당연히 2 더하기 2가 4여야지 같은 거죠. 얘가 2고 얘가 2고 결론이 뭐냐면 A분의 B가 2면 된다 이 뜻이야. 그지? 그럼 B는 자 따라서 B 값은 2A를 만족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정답을 좀 내볼게. 일단은 이 녀석 최소값이 4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의 최소값이잖아요. 부등식 양변에 플러스 5를 한다. 그래서 이게 9가 나오면서 얘가 9가 되겠죠? 9 이상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일단 9가 맞고 아까 8이라고 주장했던 게 틀렸죠? 8은 안 나옵니다. 됐죠? 최소값이 9. 어떨 때 최소값이 9인 거야? B가 2A랑 같아질 때 이때 이게 9가 나와. 이 왼쪽 거 계산하시고 지금 이야기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사항은 이것만 남기면 돼.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없다. 일단 자 1번 따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안 돼. 적용 불가.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이거 산술기하 적용해서 두 개 곱한 것을 최소값으로 주장할 수 없다. 됐지? 자, 두 번째 주의사항 2번. 주의사항이 주의사항입니다. 알겠죠? 주의사항이 주의사항. 두 번째 2번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2번 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가 언제냐면 첫 번째 거 등호성립 조건과 두 번째 거 등호성립 조건이 이 두 대상이 등호성립 조건이 똑같으면 그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등호성립 조건하고 뒤에 거 등호성립 조건이 일치하면 똑같으면 따로따로 이제 최소값 뽑아가지고 곱한 걸 최소라고 우겨도 돼. 그거는 틀린 풀이가 아니야. 알겠지? 이건 완벽하게 틀린 풀이죠. 왜요? 두 등호성립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A, B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단 등호성립 조건이 자 일치할 때는 가능이라고만 써드릴게요. 따로 산술기하 적용 불가 원칙. 그러나 등호성립 조건이 같은 경우는 가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산술기하 적용 끝난 겁니다. 자, 넘겨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서 읽어보시고 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뭔지 달아드렸고 증명 달아드렸고 참고 3개짜리 형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달아드렸고 예제 13번 싹 다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읽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제 13번, 예 13번에 적혀있는 타입으로 코시슈바르츠가 나와.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걸 적용해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싹 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립니다. 알았죠? 단 산술기하 적용이 어려울 때 사실 코시-슈바르츠로 가는 게 순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술기하는 0순인데 코시-슈바르츠는 4순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알겠지? 누가 중요해? 산술기하가 8배 중요하고요. 코시-슈바르츠는 약간 좀 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없어. 교과서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없고요. 교과서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산술기하 평균 그 연습 문제 중에 뭐 3번 정도에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보이시오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부등식이 뭐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 이 부등식이 대소관계를 따지세요. 이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지 알겠죠? 됐습니다. 밑에 그 이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했죠? 제가 빼서 확인했다.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가지고 이게 0 이상인지 0인지 0 이하인지를 따져봤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됐죠? 대신에 여기가 등호 성립 조건이 빡세요.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 등호 성립 조건 외우는 게 빡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는 한번 해드려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곱제곱의 합이에요. 여기도 제곱제곱의 합이에요. 얘가 작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이상이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거 그 사람마다 외우는 방식도 다르고 그냥 뭐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가는 게 편하냐면 그래서 여기 암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딱히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다 써놨다시피 오른쪽에는 등식 그 분수 형식이 분수 형식 같다라고 써놨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 이제 첫 번째 줄 박스에 단 등호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단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a분의 x, b분의 y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면서 분수 만들어내는 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나 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이건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크로스 곱해서 ay가 bx랑 같을 때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얘가 같다라는 거를 곱하기가 일정이거든요. 곱하기랑 같다는데 그 과정이 바깥쪽 곱이랑 안쪽 곱이 같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밑에 그 예제 이제 쓰는 거 한 번만 좀 다뤄드릴게요. 자,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생각은 이러하죠. 야, 이게 내가 코시-슈바르츠 예제로 달아드렸으니까 당신이 이걸 볼 때 코시-슈바르츠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야 될 건지 코시-슈바르츠를 적용할 건지 그것부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그냥 부등식 보자마자 뭐야? 제곱이면 일단 양수인데 합 일정 조건이네. 그치?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 합 일정 조건이고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내가 고려해야 되는 이 식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얘가 너무 못생겼다. 무슨 얘기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합 일정 조건이니까요. 이거 어쨌거나 합 일정 조건이니까 1번 생각. 내가 산술기하로 봤다라고 치면 합 일정 조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 모양을 만들겠죠. 이게 2루트 어떤 곱 형태를 쓸 거긴 한데 유용하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다는 말은 네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이 나와요. 정리하면 EXY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값으로 도출할 수 없는 부등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이제 일단은 그 식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뚫고 잡거나 갖다 제곱 만들어. 일단 저 빈칸부터 만들어 놓죠. 이렇게. 그다음에 앞에부터 살살 이제 채우시면 되는데 앞에가 지금 이렇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맞죠?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얘가 어디로 들어? 정리만 할게요. 한번 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 개수 맞추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얘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곱해서 얘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작성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야? 툴로 쓰면 자 처음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곱의 한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게 원래 맞아. 이걸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너가 채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차피 x랑 y가 들어가실 거고요. 얘는 지금 뒤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2y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맞춘다고 했어. 괄호 안쪽에 곱이 얘가 나오고 얘랑 얘가 곱이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1 들어가야 된다. 됐죠? 두 번째 이렇게랑 이렇게 곱이 2y가 나오도록 설정하면 얘가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계산하시면 5고요. 뒤에 거 계산하시면 5니까 곱한 게 자, x 플러스 2y의 제곱이고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2차 부등식으로 푼다. 이렇게 정리했지. 됐어요? 끝. 그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코시슈바르츠 기본 유형이니까 이 한 문제만 좀 숙달해도 충분히 문제 다 풀립니다. 끝이에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게 명제 끝난 거거든? 명제랑 절대부등식 뒤쪽이랑 완전히 끝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함수 단원 딱 남은 거야. 그래서 오늘 함수 단원을 나가지 않을 거야. 오늘 함수 단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터져? 머리? 아니면 너 갑자기 뒤에서 주머니에서 망치 꺼내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이렇게. 맞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함수 오늘 할래 말래? 안 해요? 수학 할래 말래? 안 해요? 함수는 안 나갈 겁니다. 어차피 프린트도 못 해왔어요. 함수 나가려면 프린트 또 해와야 돼.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